네, 사실 첫 번째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국 시장 ESS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글쎄요, 다른 배터리주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 SDI 살짝 올랐고 LG화학은 좀 불안했었는데요. 박동기 전문가님, 테슬라가 한국에 지금 불안한 이 ESS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웃을 수 없는 내용인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라는 큰 전기차 관련 회사가 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 시장을 뚫고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화재 사고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두 기업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ESS 쪽의 기술력이 사실상 세계 최고예요. 기술력을 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가지고 경쟁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네.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력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인데, 우리가 강자이기도 하다. 강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판매망도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이미 그 판매망을 견고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게 생각인데, 실제로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내외 정도밖에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쪽. 그쪽이 판매하는 쪽이. 아직까지는 그래요? 전체 네.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바닥까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뭐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이것 자체로 인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SDI도 결국은 비교적 견고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동시에? 그렇죠. LG화학이나 SDI 네.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 없지 않겠나. 예. 그렇군요. 예. 김동현 전문가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좀 영향력 제한적일까요? 뭐 성장성에 있어서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어느 정도 제한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테슬라의 국내 진출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내 LG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네. 보면은 파나소닉 사실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합작사이고 네. 그렇게 해서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파나소닉,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상 보면은 국내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정도가 2차 전지 생산 쪽에서는 뭐 글로벌 경쟁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3개나 있잖아요. 큰 네. 기업들이 이 시장에 그 연착륙을 하게 됐을 때 오는 어떤 그 상징적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거죠. 브랜드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업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틈새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ESS 화재 건이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사실상 그 경쟁사들의 이미지를 오히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 언급만 해놨는데 중국의 기가팩토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자동차용 2차 전지를 ESS 네.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분리가 되어 그렇죠. 있다면서요? 다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이거 이제 아시아 ESS 시장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동북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쪽에 미리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쟁 심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가장 큰 문제가 크게 개화되기 전에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확장성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이 전기차 갖고 싶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젊은 층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차를 바꿔도 전기차로 바꿔볼까 가격표 딱 보면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너무 보조금의 비싸서. 그렇죠. 그쵸. 보조금의 힘인데 그게 보조금까지 축소가 된다면은 네. 분명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렇죠. 꿈을 네. 꿀만 하잖아요. 2차 전지라는 거는 네. 기름 안 넣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충전만으로.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헤게모니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수많은 주유소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이 나는데 이제 셰일 오일 때문에 많이 비싸지고 이게 않고. 전기차 네. 세상이 돼버리면 미국 그 산업들 리그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원치 않는 이들이 분명히 힘이 여전히 막강하므로 네, 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상 뭐 현실적이라고 보지만 네. 투자의 기간이나 속도는 저는 분명히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있을 거고 박동기 전문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주가에는 다소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